자, 릴레이 서킷이라 하면은 많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장의 그림으로 알아듣기 쉽게 가져왔으니까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릴레이 서킷은 러닝과 크로스핏이 이제 합쳐진 보강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보강 운동을 하고서 쉼 없이 질주를 합니다. 질주를 한 다음에 휴식 없이 바로 다음 동작 보강 운동을 들어갑니다. 그 보강 운동 후에 다시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강 운동을 해요. 그리고 또 질주를 하고 또 보강 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4가지 보강 운동 동작을 2회전 들어가는 게 목표인 보강 운동인데, 블루 레벨 같은 경우에는 각 동작 후 50m 질주를 하는 루틴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요. 4가지 동작 2세트 반복입니다. 그리고 레드레벨 같은 경우에는 100m 질주 루틴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2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러닝을 배우러 왔는데 이런 보강 운동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릴레이 서킷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로 경감인데요. 우리가 이런 러닝 서킷 운동을 함으로써 근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지치지 않고 전보다 더 오래,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회복력도 빨라지기 때문에 다음 훈련으로 복귀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훈련 루틴의 질이 좋아지고, 두 번째로는 동작 향상인데 피로 경감 효과와 맞물려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고요. 근력이 늘어나게 되면서 쉽게 얘기해 남들 2발자국 디딜 때 성큼 1발자국 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 조금씩 간신히 뛰어갈 때 나는 근력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보폭으로 더 힘차고 또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 보강 운동의 목적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근육으로서 단단한 갑옷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사실 가장 큰데, 탄탄한 근력으로서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줄이고 발목이 비틀어서 떨어지는 불안정한 착지 빈도를 줄임으로써 더 탄탄하고 단단하고 질 높은 러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 개선.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우리가 달릴 때도 마찬가지고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11자로 안정적으로 착지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약한 쪽으로 기울어서 떨어지고 뒤틀려서 떨어지고, 심할 경우에는 발이 꺾여서 떨어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GPS 로고 들어가 보면 일자로 뛴 것 같아도 비틀비틀 되면서 뛴 코스가 있을 거예요. GPS가 튄 게 아니라 그만큼 나도 모르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밸런스가 무너진 채 달렸다는 것의 반증인데,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게 되면은 좌우 근육 밸런스가 7대 3이었다면은 그것을 67대 33, 65대 35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안정감 있게 맞출 수 있고, 보다 안정감 있게 뛴으로써 부상 예방할 수 있고 편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잘 달리려면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좀 말이 모순이죠. 달리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동작이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피로가 쌓이는 상황, 그리고 부상을 입게 되고 잘못된 자세로 계속해서 달리는 그런 케이스가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케이스가 마찬가지지만은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 운동과 러닝을 병행해 준다면 훨씬 더 질 높은 러닝 생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릴레이 서킷 대회의 취지와 효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릴레이 서킷 세트별 세부 동작에 대해서 저희 이제 멘토님들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두 번째 동작은 저희 성현 멘토님께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운동은 여러분께서 꾸준히 해오신 익숙한 자세 교정 운동입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함께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이번 릴레이 서킷의 첫 번째 동작인 미들피치와 백피치는 달릴 때 몸의 움직임과 착지할 때 생기는 반발력을 이용해 튀어오르는 감각을 길러 보다 탄력 있고 안정감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들피치와 백피치 같은 자세 교정을 운동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 몸의 밸런스가 이미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보강 운동을 해준다면 조금이라도 근력 차를 줄이고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이유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손발의 방향과 그로 인한 생활 습관 때문인데, 따로 보강 운동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러너들은 달리기 실력을 늘리고 부상 예방을 위해 자세 교정 운동을 숨 쉬듯이 해줘야 합니다. 진행 방법은 두 피치를 연속으로 블루 레벨은 각 20회씩 총 40회, 레드 레벨은 각 30회씩 총 60회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아울러 피치 운동할 때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바닥에 가상의 T자 모양을 라인을 생각하면서 다리가 약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 집중해지고, 두 번째, 다음 스텝으로 옮길 때 발바닥을 바닥에서 최대한 빠르게 떼는 느낌으로 탄력을 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네로우 푸시업인데요. 네로우 푸시업은 가슴 안쪽 근육과 어깨 그리고 삼두근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달릴 때 안정적인 간결한 팔 스윙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올바른 팔 스윙은 달릴 때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러너들이 꼭 갖춰야 할 기본기예요. 만약 잘못된 팔 스윙으로 불필요한 좌우 흔들림이나 가 크다면 체력 소모가 심해지고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달리다가 나도 모르게 풍차 돌리듯이 팔을 돌리는 롤링 현상을 겪거나 근력이 부족해 스윙의 팔의 각도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없는 러너들 같은 경우는 다른 러너보다 체력 소모가 심해서 금방 지칠 겁니다. 더불어 달리는 스텝마다 좌우에 비틀림이 계속된다면 허리나 어깨 쪽 데미지가 결국 부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로우 푸시업을 해준다면 상체 근육 쪽에 특히 삼두근을 발달시켜서 힘차고 간결한 팔스윙을 만들 수 있으므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전보다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로우 푸시업의 진행 방법은 블루 레벨 같은 경우는 땅에 무릎을 댄 쉬운 버전으로 15개 정도, 레드 레벨은 무릎을 뗀 어려운 버전으로 30회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동작의 세부 루틴은 세 가지인데요. 손을 어깨보다 좁게 위치시킨 뒤 준비 자세 잡기. 그리고 두 번째, 옆구리에 팔을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을 지면과 거의 닿도록 내려가기. 세 번째, 올라올 때는 내려갈 때와 반대로 빠르게 펴서 올리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포인트는 옆구리 팔 완전히 붙이기, 내려갈 때 느리게, 올라갈 때 빠르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파트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수정 멘토님께서 하체 근력 보강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저는 하체 근력 보강 운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앞서 성현 멘토님께서 소개해 주신 운동들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앞선 동작들이랑 병행해 주시면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점프 동작이 줄을 이루는 만큼 동작 하나하나마다 착지 시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함께 볼게요. 점프 스쿼트 운동은 제대로만 해주면 뒤쪽 햄스트링과 더불어서 엉덩이 쪽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달릴 때 안정성을 굉장히 키워줘요. 점프 스쿼트 운동이 좋은 이유는 대부분 러너들이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차는 힘에 비해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밀어내는 힘이 바로 하체 뒤쪽 근육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달리실 때 나도 모르게 고장난 자전거 안짝 훅 내려가듯이 중심이 내려간다거나 바닥에 발이 질질 끌리듯이 달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엉덩이 근육과 다리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세로 오래 달리시게 되면은 빨리 지치게 되겠죠? 그리고 부상도 여러 부위에 쉽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프 스쿼트 운동을 바른 자세로 꾸준히 해주시면은 지면을 힘차게 밀어내는 힘과 더불어서 스텝마다 안정적으로 착지를 할 수 있게 돼서 적은 힘으로 오랫동안 달릴 수 있게 되겠죠. 점프 스쿼트 동작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주시고 그다음에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몸을 최대한 낮추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 동작을 한다기보다는 발 뒤꿈치에 힘이 실린다라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자기 능력 선에서 최대한 가까이 내려간 다음에 일어나듯이 점프를 하시면 되는데 점프를 할 때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복부에 힘을 주고 골반을 위로 밀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모든 동작은 코어에 힘을 준 상태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착지 시에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가시면 돼요.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하체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평소에 훈련량이 적으셨다면 다른 동작을 레드레벨을 하시더라도 이 동작은 블루 레벨로 점프 없이 15회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점프를 할 때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점프를 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 동작은 버피 점프예요. 네, 이 버피 점프는 짧은 시간에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어깨, 가슴, 팔, 부 근육부터 이제 달릴 때 주로 쓰는 다리, 엉덩이 근육까지 전신을 쓸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만큼 힘들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대부분 직장인들이시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운동을 좀 했다라고 느끼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효율로만 따지면 버피 테스트가 사실 최고의 훈련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효율이 높은 만큼 난이도가 높고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평소에 훈련량이 적은 분들은 역시나 블루 레벨을 선택하셔서 점프 없이 해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괜히 과한 욕심을 내시다 보면 동작을 바른 자세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몸에 이제 불필요한 무리가 가고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동작을 하실 때는 욕심을 버리시고 저강도로 차라리 횟수를 조금 늘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버피 점프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펴고 여기 사진에서 잘 보이죠? 배와 다리는 바닥에 간신히 안 닿을 정도로 달랑말랑 할 정도로 최대한 내려주시고 두 번째, 역시나 코어, 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가슴 앞쪽까지 무릎을 당겨주시는데 이때 코어의 힘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온몸을 일자로 핀 다음 만세를 하면서 점프하고 이제 다시 첫 번째 자세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역시나 블루 레벨은 이 점프하지 않고 만세 일어나서 딱 정자세를 취하는 것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운동이 되니까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서킷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서킷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장갑을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땅을 짚거나 하는 동작이 많아서 손이 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장갑이 있으시면 반드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하죠. 물이나 이온 음료. 운동 전 최소 30분 전에 마셔주시고 그다음에 틈틈이 많이 말고 한 모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목이 마른 걸 느끼실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지난번에 재빈 코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갈아입을 옷인데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발이 되면서 체온이 많이 급격하게 내려가요. 그리고 피부에도 좋지 않으니까 바로 환복을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동작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미들 피치, 백 피치, 블루 레벨은 각각 21씩, 레드는 30회씩. 혹시 첫 번째 세트를 레드로 했는데 두 번째 세트 때 갑자기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 욕심 버리시고 블루로 진행을 하셔도 되니까 이 횟수는 본인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블루로 했는데 너무 힘이 남는다 하면 이제 레드로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푸시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푸시업이 아니라 네로 푸시업. 팔을 몸에 붙이고 하는 푸시업이고 블루 레벨은 무릎을 땅에 대고 해주시면 되고 레드는 무릎 땅에 대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점프 스쿼트. 블루는 이제 점프를 빼주시고 정확한 동작에 신경을 쓰시면서 15번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레드는 점프 넣어서 정확한 동작으로 20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꽃이죠. 종합 선물 세트. 버피 점프는 점프 없이 블루 레벨 한 10번, 레드는 점프 넣고 30번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보강 동작을 하고 끝이 아니에요. 서킷 훈련이라는 건 이제 보호 동작 한 다음에 절대로 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달리세요. 그래서 쉼 없이 질주를 하셔야 되고 블루는 50m, 레드는 한 100m 정도 두 세트를 클리어할 때까지 휴식 없이 총 8개의 보강 동작을 하시면 되겠죠. 4개를 2번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나름 대회니까 종료 후에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총 시간 클리어 타임을 밴드에 인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